자, 지금부터 이제 무건대리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될 텐데, 무건대리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요겁니다. 본인이 대리인한테 권한 주고, 대리권 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리인이 요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요 계약의 효과는 직접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볼 내용은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 얘가 그냥 상대방하고 내가 이 사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법률 효과가 야한테 귀속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무건대리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권한을 준 상태에서 대리 행위라는 거, 요건 무건에 대응되는 개념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유건대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건대리는 큰 문제 없으니까 앞에 나오듯이 여기서 뭐 유건대리 권한은 어떻게 수여를 하고 제한은 어떻고 소멸사유는 어떻고 그리고 지금 이 대리행위가 유의하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현명해야 되고 하자 있으면 그거 뭐 대리인 기소 판단하고 이런 내용들 쭉 우리가 유건대리라는 걸 전제로 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요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계약의 효과, 이게 여기 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권한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내가 본인의 대리인인데 나랑 계약하자. 요거 얼마에 본인이 팔고 싶어 하더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예, 요렇게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본인한테 오겠죠. 와가지고, 자, 당신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한테 이전 등기해 주세요. 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밀면서 본인한테 이거 이행을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거 판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본인은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해가지고 야는 난 이전 등기 안 해줍니다. 해서 거절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또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 가겠죠. 그래서 야 본인한테 가니까 이전 등기 안 해준다더라. 그러니까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가 좀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대리인은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내가 밝히지 않았느냐. 현명을 하게 되면 현명에 따른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됩니까? 본인한테 가는 거 아니냐. 내한테 오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면 그러면 이제 야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또 열받는 겁니다. 이것들이 애 갖고 장난치는 거야 해서 이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보호되는 건 결국 등기 넘겨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보호가 되자라고 하니까 본인이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본인 보호하자라고 하니까 또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지금 이와 같은 뭐 복잡한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야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야는 뭡니까? 뒤에서 나는 분명히 대리인하고 밝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한테 오면 안 되지 해가지고 야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민법은 무건대리의 경우에는 요래 좀 해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건대리도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요. 무건대리도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 협의,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입니다. 그러니까 협의 뭔가 논의한다, 토의한다 이게 아니라 넓다, 좁다. 광의, 협의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회로 말먹는 넙떡한 고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광어. 그래 그게 넓을 광자. 그리고 좁을 협자. 좁은 계곡을 뭐 협복 그러지 않습니까? 좁다, 넓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건대리가 이렇다라고 하면 무건대리 중에 일부는 표현대리도 있고 일부는 좁은 의미야. 예, 무건대리에서 요거 둘 다를 합쳐서 이렇게 무건대리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무건대리는 다시 표현대리, 협의의 무건대리 나누고요.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비록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은 안 줬는데 본인한테 귀책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뭔가 꼬투리 잡힐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자 실제 대리권은 안 줬지만 그 전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상대방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25년도 연말쯤 해가지고 그래 새해가 되면 내가 걔 대리인한테
예, 권한 줄 테니까 걔하고 계약 체결해라. 그래서 얘기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해가 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이 대리인한테 실제 권한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지금 본인이 갑, 예, 상대방이 병, 대리인이 을 해가지고 자, 본인이 상대방 병하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내가 여차저차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직접 계약할 상황이 못 된다. 그러니까 내 대리인 을이 나갈 거니까 걔하고 계약 체결해라. 예?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을한테 내가 위임장 주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1월달이 되고 난 이후에도 갑은 을한테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상태에서 얘가 병한테 가서 사실 내가 갑의 대리인 을인데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방 병은 을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겠죠? 작년에 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권한 줬구나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표현대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즉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없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뭔가 외형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거를 표현대리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마치 유권대리처럼 뭡니까?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 네가 책임져라. 즉 얘한테 계약하고 이전 등기해줘라. 그게 바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표현대리가 성립, 즉 일단 표현대리 이거는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죠. 그래서 우리 유권대리다라고 하면 계약의 효과, 즉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이 됩니다. 당연히. 근데 무권대리는 계약의 효과가, 즉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본인한테 계약의 효과를 기속해서 네가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면 본인이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대리는 뭐 억울할 것도 없는 게 본인이 꼬투리 잡힐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작년에 얘하고 통화만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얘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본인한테 잘못이 있으면 본인 네가 유권대리처럼 대리행위에 대해서 니는 뭡니까? 책임 다 져라. 이게 바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결국 누구는 보호가 되는 겁니까? 상대방은 보호가 되지만 권한을 준 적이 없는 본인 야는 뭡니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표현대리는 자, 본인 희생위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자. 요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피해를 보니까요.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본인, 그래 네가 책임을 지긴 지는데 니는 네 희생도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자, 니는 이렇게 125, 126, 129 해서 이렇게 세 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너는 책임을 지고 요 외에는 너 책임 안 져도 된다 해서 본인 책임을 어느 정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요겁니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조금 이따 밑줄만 좀 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 요 큰 골격 요래 잡고요. 요번에는 이제 표현대리 아닙니다. 즉,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무단히 을이라는 애가 갑의 등기 관련 서류들을 다 위조합니다. 사기꾼이 위조도 하고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까지 본인한테 모든 책임을 물으면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본인한테 대해서 일정한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가 그냥 서류 위조해가지고 계약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의미,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요 계약에 대해서, 요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본인은.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도 만약, 즉, 야가 갑의 서류 위조해가지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까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고, 그 어디 살떨려서 살겠습니까?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 나온 사이에, 여러분과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 다닌다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서 뭡니까?
프린터로 여러분들 인감도장이 찍힌 거면 뭐 하여튼 관련 서류 위임자님 이걸 다 위조를 하는 겁니다. 위조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집을 내가 누구 대리인 누군데 해서 자 그리고 본인이 이거 싸게 판대 해가지고 싸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날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학원 갔다 집에 가니까 뭡니까? 여러분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현금 주면서 그래 오늘 잔금하는 날 맞죠? 해가지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 돼버리면. 예,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진다라는 겁니다.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해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평소에, 자, 요게 본인, 요게 B, 그리고 C, 야가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무권대리인입니다. 본인이 대리인한테 자, 요 집을 판매해 주세요라는 권한을 준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 누군데 해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하는 당연히 본인한테 와가지고 뭡니까? 자, 빨리 잔금 줄 테니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정말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해서 딱 끊으면 된다라는 요게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평소에 요 집을 내 요 아파트 요거 딱 5억만 받으면 내 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B라는 갑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B라는 A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A가 이 집을 5억에 팔고 싶구나라는 자, 그 사실을 알고 야가 C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얼마에 계약 체결했냐라고 하면 3억 5천에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야가 얘 와가지고 자 3억 5천 여기 있으니까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면 야는 그래 아이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겠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욕하겠습니까? 욕하겠죠. 아니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해가지고 막 싸우고 대판 싸우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겁니다. 대리권도 없고 본인한테 책임질 사유도 없으니까 본인은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3억 5천 택도하면서 20억 줘도 안 판다. 이 소리 당연히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현관문에 벨 누르기만 눌러봐라. 막 손가락 확 잘라버릴 거야 해가지고 막 위협도 하고 이럴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이거를 얼마에 계약을 체결했냐라고 하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일도 잘 없겠죠.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10억의 계약을 떡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아침에 야한테 와가지고 자 10억 여기 있으니까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면 야는 아니 이 사람은 날도 추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많이 춥죠. 커피라도 드시죠.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잘은 안 생기겠지만 본인이 볼 때 이거 내한테 크게 불리한 것도 없다라는 거면 그러면 아이고 뭐 나 권한 안 줬으니까 나 책임 안 질래요. 그걸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지금이라도 내가 추인 사후 동의해가지고 그리고 요 계약이 내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 효과를 얘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본인이 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지만 본인한테는 선택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으면 사후 동의해갖고 즉 추인해가지고 그 계약 효과를 네가 받아가도 좋고 아니면 정 그러면 거절해라 요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인을 할지 추인 거절할지 이건 본인밖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대해서도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거절이 아니라 최고입니다.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대해서는 철회권이니 최고권이니 하는 요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런 권한을 부여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조금 이따 하나씩 그렇게 살펴볼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먼저 표현 대리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근데 시험은 이제 저번에 무권 대리와 관련돼서 요 시험은 이거는 매일 무권 대리는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저번에 의미의 문건들이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표현들이 요거는 이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대신 표현들이는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조차도 가끔씩은 아이고 이게 표현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험에 이 경우에 표현대리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물으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 판사예요 판사 아니에요? 그거 묻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대리는 자 조금 이따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표현대리는 요것만 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별표를 하나 하게 만들겠습니다. 표현대리 효과입니다.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현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세 조문인데 주로 시험은 요 126조 요겁니다. 뭐 기, 월, 정 해가지고 조금 이따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요렇게만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자 요쯤 됐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자 우리 교재 한번 가보실까요? 자, 교재 보시면 78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니까 그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고 대리권이 없으면 뭡니까? 무권대리다. 그럼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이렇게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요래 나눠진다라는 거. 그 그림 확인했죠? 위에 박스 됐고 밑에 이제 양괄로 1번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밑줄 칠 내용은 없고 그냥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행해진 행위, 즉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를 본인한테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의 의사로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현명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현명을 했기 때문에 대리인한테도 법적 효과를 귀속시킬 수가 없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났으니까 그 계약의 효과를 본인한테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또한 자, 무권대리인도 그냥 지가 내가 당사자인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누구 대리인 누군데라고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명을 했기 때문에 대리인, 무권대리인한테도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열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대리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한도로 하는 예방책이 강구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대리행위 제도에 뭐 다른 위험해서 이게 바로 거래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양괄로 2번.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 안전을 꾀하며 아울러 본인 이익을 침해를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두 가지의 특별 규정으로서 표현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이렇게 둘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대리 한번 보십시오. 표현대리 의의해가지고 자, 이것도 눈으로 오십시오. 눈으로. 그래 표현대리라고 하는 건 결국 포인트가 이겁니다. 대리권은 없는데 표현대리는 본인한테 뭡니까?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표현대리 의의 한번 봅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었고 외관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외관 발생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이게 바로 자,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뭡니까?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외관이 있었고 본인이 외관 발생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며 뭐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 좋은 말 나오는데 결국은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지만 자,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 데 대해서 누가 일정한 기여,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까? 본인이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뭡니까? 안 되겠다. 네가 좀 책임져라. 그게 바로 표현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거래 상대방 내지 거래 안전은 보호가 되는 겁니다. 대신 누가 피해를 본다라는 겁니까?
예, 본인이 저 표현대리는 본인 희생이 거래 안전을 보호하자라는 거. 이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근데 본인이 희생돼도 할 수 없는 게 본인이 뭡니까? 희생될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지가 도마 위에 손 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칼 떨어져가지고 뭐 손가락이 하나 날아갔다. 아니면 뭐 손이 뭐 많이 다쳤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러니까 예, 손이 다치는 위험을 피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도마 위에 손 올려놓으면 안 되죠. 근데 뭡니까? 손 올려놓고 뭐, 야, 내 손은 강철로 만든 손이야. 한번 쳐봐. 안 부서질 거야. 이러다 툭 치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이 뚝 부러졌다라는 거. 그러면 본인이 잘못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표현대리입니다. 그거 됐고. 그리고 표현대리 종류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대리,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혹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서 125, 126, 129가 나오는데 시험은 대부분 126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겁니다. 자, 그리고 자 양괄로 4번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나옵니까? 예, 그 앞에다 별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의 특질, 즉 표현대리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만 보시고요. 7번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요렇게 지으십시오. 예, 7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건 아예 안 보이게 이렇게 지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자, 법정 외관 책임으로서 해서,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 이제 표현대리는 법으로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본인이 만들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 기여를 했으니까 네가 좀 책임져라. 이거를 법정 외관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몰라도 관계없고요. 결국 표현대리는 본인 보호가 목적입니까? 거래 상대방 내지 거래 안전 보호가 목적입니까? 결국 표현대리는 누구 보호가 목적입니까? 본인 보호가 목적입니까? 거래 상대방 내지 거래 안전 보호가 목적입니까? 거래 안전, 거래 상대방 됐죠? 요거 보호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 본인, 전득자, 야들은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밑줄을 어디 치시냐라고 하면 자,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줄 뒤에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그거까지 밑줄 치십시오.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봅니다. 자, 본인이 갑, 무권대리인을 상대방이 병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요게 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표현대리는 갑을 병 중에 누가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오직 얘만 이거 표현대리다 해서 네가 책임져라. 이래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표현대리 되네? 안 됩니다. 무권대리는 야 이거 표현대리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 자, 그리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한테 어느 정도의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는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아니면 즉 이하 그거만 밑줄 주십시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자, 그거 됐고요. 3번에 한 줄만 밑줄 칩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없다. 즉 표현대리는 자 한번 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표현대리는 여전히 무권대리고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을 질 뿐입니까? 즉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뀐다? 아니다. 유권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을 질 뿐이다. 본인이 책임질 뿐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여전히 유권대리 아닌데 무권대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번하고 매치가 잘 안 될 텐데 그냥 그 밑줄만 하나 쳐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4번, 5번 앞에다가 별표 하나씩 해놓으십시오. 요게 특히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4번에 보면 거기 (4번에) 보게 되면 그 과실상계라는 말이 자, 거기 79페이지 양괄로 4번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그 동그라미 4번 한번 봅니다. 그거 보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그 표현대리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그 긴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과실상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몽땅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 과실상계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왜 교통사고 같은 거 나게 되면 뭐 과실 비율 8대2, 9대1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자, 교통사고를 제가 가해자입니다.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입은 총 손해가 예를 들자면 한 1,000만 원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보험사에 세계를 하겠지만 제가 만약 보험도 안 드리고 그냥 단독으로 이제 계약을 단독으로 이제 뭐 하여튼 우리 법 체계 무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1,000만 원 저는 다 주는 게 아까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뭡니까? 뭔가 꼬투리 잡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 야, 네가 거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고 건넜더라면 내가 그렇게 사고가 이만큼 크게는 안 나지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법원에서 이거 과실 비율 9대1이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뭡니까? 상대방 피해자도 한 10%만큼은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1,000만이다라고 하면 저는 1,000만 원을 다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만큼 빼고 900만 원만 물어주면 되는 겁니까? 900. 그게 바로 과실상계. 잘못 있으면 서로 계산해서 쳐내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과실상계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를 하는 이유 자체는 만약 자, 상대방 혹은 당사자한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만약 피해액 전부 다를 돈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앞에서 차가 빵빵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꽤 비싼 차입니다. 앞에 뭐 이런 마크도 있고 그 중에 좀 비싸던 마으바흐인가 뭐 그런 차가 씩 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궁디 실 내밀겠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해가지고 모른 척 하면서 이래갖고 뭐 죽는 척 하다가 뭡니까? 쓱 지나가면서 제가 툭 받는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처박혀갖고 또 헐리우드 액션 쳐야죠. 아이고 그러면서 쫙 밀려가가지고 아이고 많이 깨졌네요 해가지고 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잘못도 없는데 뭡니까? 저는 일부러 손해를 일부러 막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더 다쳐가지고 손해배상 많이 받아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과실상계라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이 정말 위험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뭡니까? 아, 이게 날도 추운데 병원 가가지고 한 석 달 누웠다 나올까 해가지고 그냥 실 누워버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차가 안 찡구면 뭡니까? 내가 차 밑에 기 들어가야지 뭐. 저녁 때부터 이렇게 그 전표고 있다가 운행하려고 부릉부릉 하면 뭡니까? 밑에 바퀴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다 깨져갖고 아이고 밑에 사람 자는 거 못 보셨어요 해가지고 손에 한 2,000만 원 되네 해가지고 그래 돈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상계를 해서 자 네가 다쳤다라고 하더라도 네가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그 다친 거 몽땅 다 물어주는데 잘못이 있으면 뭡니까? 그만큼 빼고 준다. 그게 과실상계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좀 조심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과실상계는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니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됐죠? 그거. 그리고 동그라미 5번도 밑줄 하나 칩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최근에 이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강행규정, 즉 강행법규에 위반됐다라고 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요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계약에 대해서 본인한테 일정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 야가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요 계약에 대해서 책임 좀 져야 되겠다. 요게 바로 표현대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되려고 하면 반드시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려고 하면 반드시 요 계약 자체는 반드시 뭡니까? 이거는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자체가 예를 들자면 강행규정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혹은 이 계약이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요게 지금은 우리 판례가 나온 게 강행규정밖에 없는데 이거는 강행규정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위도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됐죠? 근데 뭐 어려우면 그냥 강행규정 위반돼서 이거 무효니까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게 되면 자, 그래 대리행위가 만약 무효다라고 하면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게 아마 동그라미 5번에 나오죠? 우리 교재.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대리 특징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보시되 특히 답으로 최근에 자꾸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 4번하고 5번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과실상계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지 본래 급부를 이행한다. 즉 이전 등기할 때는 과실상계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과실상계 안 된다. 그리고 또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대리행위, 즉 계약 자체는 완전히 뭡니까? 유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거 그 정도 됐고 6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대리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지금 표현대리는 저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것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월정에서 요 세 개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권한을 넘으려고 그러면 뭔가를 넘으려고 그러면 기본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월권 대리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요건데요. 자, 81페이지 갑니다. 자, 81페이지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그 성립요건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란 말 나옵니까? 찾으셨죠? 그 기본 대리권 할 때, 자, 81페이지. 성립요건에 동그라미 1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거다. 기본 대리권 할 때 기자 동그라미 하나. 자, 기자 동그라미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제목 뒤에다 요랬습니다. 종류 불문. 요래만 써놓습니다. 제목 뒤에다가. 즉, 기본적인 대리권은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법상 대리권, 사법상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써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밑에 81페이지. 심화해가지고 그 기본 대리권 인정 여부에 관한 그 판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거 손대지 말고 눈으로 보십시오. 1번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 이것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되고요. 2번에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다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제목 옆에다 뭡니까? 기본적인 대리권은 종류 제한이 없습니다. 공법상 대리권, 사법상 대리권,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 다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 그리고 3번에 넘어가가지고 3번. 자, 뒤에 보지 말고 3번에 복대리권. 이것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대리권은 기본적인 대리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다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표현 대리권이란 말이 나오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다 됩니다. 종류 불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 하나씩 하나씩 보지 말고 그냥 옆에다 이렇게만 하나 써놓으십시오. 제목 옆에다. 그거 됐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이란 말 나옵니까? 그러니까 뭔가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 그래서 그거를 옆에다 괄호해가지고 이렇게 월권 대리행위라고 하나 쓰십시오.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니까 그거를 월권 대리행위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권 대리행위라고 쓰시고 월 이거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거는 기억 나오는 거 그거 두 줄을 밑줄 칩니다.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두 줄만 밑줄 쳐 놓으십시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즉 기본적인 대리권하고 그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 사이, 즉 권한하고 행위 이 사이에는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고 종류가 전혀 다르고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표현 대리는 성립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밑줄 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쌍대방 3번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해서 찾으셨습니까? 정당한 이유 할 때 정자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자, 정당한 이유 그거 정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제목 뒤에다가 정당한 이유 있을 것이라는 거 제목 뒤에다 요랬습니다. 요거를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요래 좀 써놓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바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해놓고 자 그거는 니은 봅니다. 니은에 밑줄 하나 칩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즉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의 판단 시기는 언제다라는 겁니까? 대리행위시며 이후의 사정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말 나오죠. 그거 밑줄 하나 쳐 놓으십시오. 자, 예,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요만큼만 정리를 하시죠. 요만큼. 자, 그러면 자, 쉬시기 전에 표현 대리 요거 지금 한 내용 조금 반복만 하고 갈게요. 뭐 반복하시고 조금만 쉬고 갑니다. 즉 표현 대리 이거 유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다. 근데 표현 대리는 이거는 무권 대리지만 마치 유권 대리처럼 뭡니까? 본인이 그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 대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표현 대리, 그리고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그게 아까 우리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표현 대리 특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와 같은 책임을 질 뿐이지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뀐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자 표현 대리와 관련돼서는 자 강행 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절대로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자 우리 교재 동그라미 5번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표현 대리는 과실상계가 정당의 여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실상계와 관련돼서 우리 교재 위에 또는 아래 그 여백 있죠? 여백에다가 요래 좀 씁니다. 과실상계는 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표현대리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자 본인은 본래급부의 이행책임을 지는 것이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과실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좀 써놓으십시오. 됐고요. 그리고 표현 대리와 관련된 조문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에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시험은 126조 요거만 나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3개가 필요합니다. 기, 월, 정. 자,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되는가? 종류 제한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리고 월. 자, 월권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즉,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대리권하고 권한을 넘는 월권 대리 행위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가? 즉, 같은 종류이거나 아니면 종류가 똑같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종, 유사할 필요 없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예, 표현대리, 즉, 표현대리 성립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정단 이유. 요거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시라고 똑같은 건데요. 정단 이유에 대한 판단은 대리행위 시 뿐만 아니라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저 82페이지 우리 밑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정단 이유에 대한 판단은 대리행위 시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알죠? 예, 그 말은 뭐 좋아 보이는데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을 정단 이유에 대한 판단은 대리행위 시만 판단해야 되고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죠? 그거만 고려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요. 예, 조금만 쉬시고 84페이지 좁은 의미의 문건들이 요거 보고 넘어가십니다.